네, 11번 사과를 한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정경도 장관이죠. 11번 사과한 국방장관. 자, 먼저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사과하신 건 사실이죠. 빨리 표수는 제가 세어보고 오늘 사과를 야당한테 한 겁니까? 우리 국민들께 한 겁니까? 국민들께 사과. 이제 충분히 사과는 하셨습니다. 인사권자 핑계대지 마시고 스스로 결단할 시기가 됐어요. 이제 물러나셔야 할 때입니다. 자, 정경도 국방부 장관, 요즘에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죠. 그런데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정작 저렇게 11번 사과하고 야당에서는 물러나라 하고 하는데 정경도 장관은 굉장히 그냥 변함이 없다면서요? 입장이?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국회에 출석했던 정 장관의 모습을 보시면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좀 굳은 표정으로 내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입을 앙 다물고 좀 손을 모으고 좀 굳은 모습으로 앉아있었는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야당 의원들은 사과만 하는 것은 군인다운 모습은 아니다 이러면서 용퇴 의사를 밝히라고 계속 촉구를 했지만 정 장관은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와 함께 또다시 사과를 하기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절대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우리 군이 더 경계작전을 철저히 하고 군 기강 회의 상황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했으니까 취임한 지 채 1년이 안 됐는데요. 그동안 정 교수님 11번 사과를 하고요. 국회에 해임 건의안이 이번까지 해서 2번이 제출됐답니다. 일단 사과도 많이 하고 해임 건의안도 2번이면은 1년도 지금 안 됐는데 일단 많이 제출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물론 국방부 장관 이 모든 어떤 그 군사적 문제만 터지면 책임져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취임 9개월 동안에 11번을 사과할 정도면요. 이미 국방장관으로서 우리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은 거의 실종된 거 아니냐. 소위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기강, 회의, 은폐, 허위, 은폐, 의혹, 또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군의 현실들을 볼 때 이런 문제들이 왜 재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요. 항상 일선 지휘관 책임으로 그냥 묻어버리고 결국 군 수뇌부에 책임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정부 여당에서의 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을 야당의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로만 치부한다면 결국은 이게 군의 기강과 소위 국방 안보라고 하는 또 절차절명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정부 여당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좀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어제 국회에서에 있었던 그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국회의원들 전화 받으면 그 전화 녹음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네. 저도 제가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합참의장하고 통화하신 내용을 그렇게 아무리 국회에 계시는 분이지만 그걸 그냥 그대로 공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아주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경도 장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에 대해서 저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이번 그 북한 그 사태와 관련해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초로 기자회견을 폭로를 했잖아요. 물론 국방부가 그 20분 전에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서해 해군 2함대 사령부의 어떤 침입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박한기 합참의장이 이 기자회견 전날까지도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통화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한기 의장과 통화했다는 어떤 그런 얘기에 대해서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한 그 목소리를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정경도 장관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통화를 공개하는 것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발끈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화를 이제 공개해야 되는 그 기준은 전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국가 안보에 관련된 거라 그러면 뭐 공개를 해야 되겠죠. 아하. 하지만 뭐 이거의 부분은 조금 과하다. 저도 뭐 국방부 장관에 동의하는 것이 군 선배로서 전화를 했고 군 후배가 거기에 대해서 상황 뭐 이 얘기를 저 얘기를 하다가 네. 얘기한 것들을 그냥 오픈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언제부터 이제 좀 소통이 자유롭게 될까요? 이건 뭐 서로의 불신을 쌓는 그런 것들이 되고 예. 그걸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는 측면이 생긴 거잖아요. 아하. 지금 야당에서 사실은 해임 건의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군 기강 회의의 사건만 따져도 요번에 이제 목선 귀순이라든가 뭐 허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2012년에 노크 귀순이라든가 14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귀순 현판 탈취 사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이북애들이 넘어와가지고 그거 탈취해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김관진, 한민구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국방부 장관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동일하게 그 당시에도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지금 해임 건의안을 내고 해임을 뭐 사퇴를 요청하거나 뭐 이런 같은 선상에서의 어떤 요구를 해야지 예. 이렇게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어떤 위급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네. 조금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본인이 판단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 먼저 사퇴한다. 그게 저는 오히려 더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에서는 연일 정경도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여당은 계속해서 이 민의의 정당을 정경도 방탄국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당의 계속되는 몽리부리기로 본회의마저 열지 못한 채 임시국회가 막을 내릴 그런 위기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도 포기하고 아예 본회의 개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황당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합의대로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을 교체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후임에 대한 일체의 검증이 없는 상태다. 계속 가겠다는 거죠. 군에서 사건 터질 때마다 장관이 옷을 벗어야 합니까? 그만한 인물, 정경도 장관만한 인물 많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글쎄요, 뭐 정경도 장관 청와대는 계속 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조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사안만 터지면은 누구 물러나라. 이거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상당히 달라요. 왜냐하면 자 우선 해군 일함대에서 있었던 사안 이거는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삼중 경계 장치도 뚫렸고 또 입항을 했는데 이것을 마치 표류한 것 같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예. 이거는 굉장히 국민을 속이려 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서해 이함대 사건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조작됐어요. 아하. 조작, 은폐, 뭐 보고 2차원이 아니라 범인도 만들어낸 사건이거든요. 군의 기강이 있는 것인가를 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 당의 논평을 한 3줄 정도만 읽어드릴 테니까 논평. 한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은 항상 철통 같은 방어를 주장해야 하였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철통 같은 방어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은 최상급 부대의 군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보여주었다. 군정과 군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장관과 우리 군의 최고 작전사령관인 합참의장이 사퇴하는 길만이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군이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예. 지금 상황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죠? 이게 2012년 노크 귀순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윤관석 의원의 논평입니다. 아하. 예. 그렇다면 이때는 왜 그러면 처리되지 않았느냐? 지금의 한국당의 전신이죠. 네. 새누리당이 당시에 이 사안과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회의록 발언 삭제 부분을 같이 국정조사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야무야 됐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야당의 주장이 2012년 노크 귀순 때는 없던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네. 그리고 정말 우리 군, 지금 우리 군을 믿고 우리가 발을 뻗고 자려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경도 장관 얘기에 이어서요. 오늘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 앞에 서서 마이크 앞에서 특정 언론사를 콕 집으면서 특정 언론사를 좀 비판했는데요. 자,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얘기한 걸까요? 잠깐 고민정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조선일보는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민정 대변인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딱딱 콕 집으면서 뭔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 문제와 관련된 이 두 신문사의 기사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이죠. 근데 고민정 대변인이 나서기 전에 김민지 기자, 조국 수석도 또 한마디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미 같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본판 기사를 문제 삼아서 고민정 대변인이 언급한 저런 그 기사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의를 하고 싶다. 이러면서 두 신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희망한다.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이 언론을 상대로 SNS에 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일본 내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을 달고 있다. 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고민정 대변인도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사들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의 저 대응은? 예. 저는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원인인 양 이렇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국민적 여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것은 좀 저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런 문제에서 지금 조국 수석이나 고민정 대변인이 정색을 하고 얘기한 것은 문제의식은 공감하겠으나 과연 민정수석의 저 역할이 소위 이른바 저런 역할을 통해서 어떤 여론 정치, 또 네. 국민적 감정을 좀 자극하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얼마 전 소위 이른바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만 네. 저는 조국 수석 이제 그만하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김 교수님.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일본의 이번에 수출 금지 조치는 우리의 경제에 어떻게 심장에 칼을 꽂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이 상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네. 경제 성장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일본어로 계속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본 국민들은 한국에서는 내부적으로 균열이 돼 있고 뭔가 싸움을 내부에서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잘한 거구나라는 오해를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거의 전쟁 같은 상황이 빚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네. 충분히 관료라 그러면 정부 누구든 나서서 지금은 책임감을 갖고 네. 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우리 언론인 조 부장께서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현직 기자로서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에 이어서 청와대 대변인이 나섰는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저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공개 브리핑을 한 일이 없어요. 아하.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마치 조국 민정수석의 참모처럼 지금 굴고 있거든요. 저것도 잘못이지만 예. 우선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대해서 경계약 침도 가져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것이 언론의 책무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우리 정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야 돼요. 네. 그것이 언론의 책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을 일본의 지성이라고 많이 보도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또 아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걸 짚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는 한국의 지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비판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재갈을 물리는 것. 노무현 정부 때 이러다 망한 거예요. 그 비판 기사에 대해서 언론이 저주의 구판을 멈춰라. 이렇게 한 게 양정철 비서관입니다. 네. 예, 그런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뭐 한 가지 좀, 김 교수님 저도- 말씀 듣고 예. 말씀드릴게요. 그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제목이냐라는 거거든요. 예컨대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 아하. 우리가 우민화 정책을 했나요? 현 정부가? 있으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서 우민화 정책을 했다. 근데 지금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한국 기사가 일본으로 갈 때, 일본으로 바뀔 때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한 것이냐 이거를 밝혀달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당 신문사들이 좀 이 국민들에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일본 보면은 거의 그 총체적으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저는 우리 대응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도 기본이고 네. 언론 또한 저는 좀 뭔가 국익과 미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지금 불이 났어요. 심각한 불이 났는데 화재의 원인이라든지 앞으로 하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 논의는 좀 차후로 미루고 우선 좀 불을 끄는데 전 국민적 어떤 그 열망을 좀 모아오는 그런 데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 또 정치권의 역할이 지금 시급한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이 두 신문사를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야. 그런데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어떤 그 현재 자회사에서 됐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전혀 모르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직역과 번역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 제목이 상실의 시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이제 번역의 힘인데 네. 물론 이제 두 신문사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놔야겠습니다만 우리가 국익과 미래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만을 위한 기사를 쓰는 것과는 분명히 분리돼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나눠보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